강재인은 강세리에게 물었습니다. 황지호가 황기찬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아직 말 안 했니? 강세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다시는 꺼내지 마.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속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들통날까 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세리의 입가에 미소가 띄워졌습니다. 황기찬, 죽어. 오히려 기회인데? 아내가 남편의 병보다 먼저 생각한 게 사랑이 아니라 재산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말기 진단을 받은 황기찬. 그리고 그 곁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계산부터 시작한 강세리의 이야기인데요. 병든 남편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무너뜨리고 자신이 원하는 권력과 재산에 손에 넣으려 했던 강세리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번져갔습니다. 어느 날 강세리는 황기찬 책상 위에서 항암약을 발견합니다. 그제야 황기찬이 위암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강세리는 달랐습니다. 위암말기라는 현실을 들은 순간 눈에 물기 하나 없었고요. 그 얼굴에는 흔들림 대신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간은 내 편이야. 강세리는 황기찬이 자수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험을 머릿속으로 정렬했는데요. H&K 컴퍼니 이중계약, 지분 이동, 캐서린 이름 도용, 그리고 자신이 쥔 왕좌의 가능성까지요. 순간 강세리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황기찬이 죽으면 지호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영원히 숨길 수 있어. 회사도 재산도 다 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죽음만 기다리기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게 바로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도희가 사고로 죽던 날의 장면이 남아 있었는데요. 강세리는 황기찬을 추락시킬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겉으론 정의로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회장 자리를 빼앗을 생각뿐이었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언론은 곧바로 받아섰습니다. YL그룹 황기찬 회장, 살해 의혹. 신문에 실린 몇 줄이 순식간에 황기찬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은 신문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죄값 치르자. 남은 인생 다 털어내고 가자. 자수하겠다는 결심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기찬 씨 위암이래요. 강세리는 노숙자에게 황기찬이 위암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너 또 어디서 수작질이야? 우리 아들이 암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강세리는 황기찬의 항암약을 노숙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래도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그날 저녁 황기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 노숙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야? 너가 위암이라니? 정말이야? 황기찬은 흠칫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쩌니? 우리 돈은? 너가 혹시나 잘못되면 재산은 강세리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황기찬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는데 거기엔 걱정도 연민도 없고 오직 탐욕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어도 어머님은 결국 돈만 챙기겠다는 거군요. 노숙자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거 다 혼자 피땀 흘려번 줄 알아? 너 혼자 일군 거 아니야.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자리. 내 덕도 있어. 그러니 당연히 내 거야. 황기찬은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남은 인생 죄값 치를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노숙자의 귀엔 그 말조차 쓸데없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노숙자는 황기찬을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르든 말든 난 상관없어. 다만 내 재산만큼은 내 손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게 내가 아들로서 할 마지막 도리야. 황기찬은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병든 몸은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그건 탐욕이에요. 이제 모자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황기찬은 가족이란 울타리마저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진통제를 바꿔도 복부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 통증의 틈 사이로 강세리가 속삭였습니다. 기찬 씨, 그냥 조용히 사라져. 사람들 눈앞에서 버티지 말고. 내가 YL그룹 지켜야 하잖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고요. 재산을 지키겠다는 말인지, 체면을 지키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욕망을 지키겠다는 말인지요. 한편 이태호는 이번 판에서 더 노골적이었는데요. 그는 황기찬에게 특이한 거래를 제시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그 그림 팔아드리죠. 대신 수수료로 회사 지분을 일부 넘겨주시면 됩니다. 황기찬은 순간 난감해했지만 자수 후 정리될 자금. 흐름을 떠올리며 잠깐의 편의를 택했습니다. 이태호의 그림은 곧 지분 이동의 통로가 되었고요. 계약서의 문구는 매끈했지만 결과는 매서웠습니다. 며칠 뒤 이태호는 황기찬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그 그림 가짜입니다. 가짜 그림을 팔게 하다니. 제 커리어에 스크래치가 났다고요. 황기찬은 당황해하였습니다. 수수료로 받은 지분은 그대로 제가 갖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황기찬이 이태호에게 준 지분은 꽤나 컸습니다. 황기찬 씨,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죗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이태호가 말하면서 서류를 밀었고요. 마지막 장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올려졌습니다. 황지호, 제 아들입니다. 그 문장을 들은 황기찬의 표정이 허물어졌는데요.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이었고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 실은 허공이었음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허탈 말이에요. 진실의 칼날은 언제나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상처를 냅니다. 결국 황기찬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세리와의 인연을 자수를 통해 끊겠다는 결심이었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얽히고 설킨 욕망과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려면 스스로 감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암이 이미 너무 진행돼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은 차갑고 간단했지만 그 말이 황기찬에게는 오히려 선명한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건 정리뿐이다. 황기찬은 손에 펜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쓴 건 위임장이었습니다. YL그룹의 모든 권한과 지분을 강재인에게 준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망가뜨린 모든 걸 바로잡을 사람은 재인뿐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서를 썼습니다. 짧고 담백한 두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재인아, 진심으로 사과한다. 정말 미안하다.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와 계좌 동선이 조용히 적혔습니다. 돈의 위치까지 알려준 건 재인에게 짐이 아닌 힘을 남겨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다가오면 말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황기찬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재산, 권력 다 소용없었습니다. 남는 건 밀려오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뿐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강재인과 자신의 아들 은호와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황기찬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자수하면 강세리가 분명히 더 큰 칼을 빼댈 거라는 걸요. 블랙박스든 거짓말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더 깊이 묻어버리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강세리를 막아야 해. 재인이와 내 아들 은호를 위해서. 그날 밤 황기찬은 종이를 봉투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그리고 조금의 안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남긴 위임장과 유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모든 운명을 바꾸는 마지막 열쇠였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